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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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산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부처님이여, 장사하자. 꺼져줄게 잘 살아. 오늘 11월 19일 보이는 라디오 첫 노래로 진아의 꺼져줄게 잘 살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얘기해 날 보고서 내 눈. 네, 오늘 첫 노래로 이제 11월 19일 오늘 첫 노래로 이제 진아의 꺼져줄게 잘 살아. 네, 꺼져줄게 잘 살아 이제 듣고 왔는데, 제가 아까 나왔을 때, 집 나올 때는 보니까 빗방울이 약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산을 들고 왔는데, 제가 지금 와가지고 다시 뉴스를 보니까 오늘 비가 안 내린다네요. 네, 오늘 새벽 밤에 아주 밤 늦게부터 이제 비가 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구름 낀 날씨라고 하는데, 네, 제가 우산을 가져오면 이러네요. 네, 희한하네 진짜.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우수다, 네, 우정호의 수다, 네, 우수다, 우수다. 오늘 우수다에서는 이제 가을철 옷 관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잠깐 해보고, 그 다음 오늘의 추천 메뉴, 네, 그리고 이제 잠시 후 2부에서는 여행을 떠나요를 하는데, 오늘 여행을 떠나요에서는 대구로 갑니다. 네, 결국 대구 진골목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보이는 라디오 1부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워너비의 손들어. 네, 오늘 1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워너비의 손들어 듣고 왔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오늘 1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다. 네. 오늘 우수다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을철 옷 관리에 대해서 한번 슬쩍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가을철에 뭐 옷 관리가 뭐가 있나요? 그냥 뭐 사시사철.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언제든지 그 옷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옷 관리를 잘 못해요. 저는 그냥 아까 1부에서도 제가 1부래.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시민 DJ인 강 DJ이면은 정오의 음악 카페, 거기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저는 옷을 걸치기만 하면 되고 이제 가리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옷 관리 뭐 이런 걸 거의 안 해요.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옷 관리를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긴 하는데, 하여튼 네, 그래서 한번 오늘은 네, 그나마 요즘 가을이니까 가을철 옷 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짝 제가 조사한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 바람이 불고 가을비가 요즘 또 톡톡 떨어지죠. 네, 입추는 벌써 지났고,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추분도 이제 지나가고, 입동도 지났죠. 이제 뭐 이렇게 절기상으로는 지금 이제 겨울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찬바람 막아줄 이제 가을 옷을 이제 꺼내서 이제 입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뭐니 해도 가을 바람에 옷깃 여미는 데는 이제 트렌치 코트, 바바리 코트라고 하는 거 있죠. 네, 그런 게 이제 좋습니다. 잘록한 허리선을 따라서 벨트를 이렇게 쫙 조여매 묶고, 이제 빗방울 툭툭 떨어지면서 이제 카페로 이제 들어가서 뭔가 나는 멋쟁이다 하면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는, 네, 그런 이제 여유를 부릴 줄 아면은 진정한 이제 가을 준비가 된 건데, 트렌치 코트를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치 코트,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에는 흔히 바바리 코트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거 있죠. 네. 트렌치 코트는 고전 중에 고전으로 꼽을 만큼 전 세계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이 트렌치 코트의 이 트렌치라는 게 어떤 거냐면 참호라는 뜻이에요. 뭐 전쟁,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호라고 이렇게 땅 파가지고 몸을 약간 숨기면서 적을 이제
공격하려고 이제 하거나 아니면 방어를 하려는 그런 구덩이 같은 걸 이제 참호라고 하는데, 이 트렌치가 참호라는 뜻입니다. 트렌치 코트는 전쟁과 관련돼서 탄생한 옷인 셈인데, 트렌치 코트는 말 그대로 참호 속에서 대적해야 하는 영국군을 홍칸과 비바람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만든 옷입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토마스 버버리라는 사람이 군인을 위한 비옷을 만들겠다고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바바리 코트라고 하죠. 그 바바리가 이 만든 양반 이름이 바바리예요. 네, 약간 버버리인데 그 원래 발음은 이제 버버리인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 약간 그 콩글리시로 이제 바바리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뭐 트렌치 코트라는 말보다는 이 바바리가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친숙하죠. 네, 뭔가 한국적인 면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나는데, 뭐 이쯤 되면 이미 예상 가능했듯이 이 코트를 만든 사람이 이제 버버리입니다. 이 영국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 이 버버리의 설립자이기도 한 이 토머스 버버리는 이후 이 코트는 영국 육군 장교의 유니폼이 되었고, 전쟁이 끝난 후 일반에 알려지면서 영국을 넘어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퍼친 이 패션이 됐습니다. 네. 토마스 버버리는 트렌치 코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질기고 가볍고 잘 젖지 않는 방수 원단을 개발하고, 그 원단을 개버딘이라고 불렀는데, 비가 내리는 날이 많은 영국에서는 간편하게 걸쳐서 비바람을 막아주는 트렌치 코트가 선택이 아닌 필수품이었던 겁니다. 전장에서 쓰일 만큼 신용도가 높았던 트렌치 코트는 스포츠맨이나 탐험가를 보호해주는 장비 구실도 톡톡했다고 합니다. 그 영국을 보면 아시겠지만 영국 신사들이 다 한쪽에 뭐 우산을 들고 다녀요. 그 이유가 영국에 비가 많이 내려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트렌치 코트가 당연히 잘 만들어졌고, 이제 이게 또 그 뭔가 입으면 또 뭔가 그 멋이 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쫙 퍼진 겁니다. 트렌치 코트에서 이제 크게 세워 접는 그 칼라의 폭넓은 그 라펠은 가슴으로 들어오는 그런 비바람을 막기 위한 건데, 바람 방향에 따라서 좌우 여밈을 바꿀 수도 있고, 손목에 조임 장치가 있는 것도 소매 끝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판초 스타일로 어깨를 낸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케이프 스타일 역시 비옷으로서의 기능을 더하기 위한 것인데, 뒷부분에 주름을 잡은 것 또한 활동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네, 트렌치 코트의 실용성을 더욱 증가시킨 거죠. 그 트렌치 코트 그 뒷면 보면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이게 주름이 이게 약간 잡혀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안 잡혀 있으면은 이게 활동하는데 조금 힘듭니다. 이게 그 약간 꽉 끼는 옷 입고 이제 팔 들면은, 네, 꽉 끼는 옷 입고 이제 팔 들면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팔이 잘 안 올라가잖아요. 약간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그 주름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교차 큰 이제 가을철에 입기에는 이 트렌치 코트가 좋은데, 가을철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죠. 항상성을 유지해야 하면서 이제 신체 대사가 빠르게 변하는 외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때 그 면역력이 아주 크게 떨어집니다. 이때 이제 흔히들 이제 환절기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트렌치 코트의 뛰어나는 실용도는 바로 이런 네, 계절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해가 지고 기온이 뚝 떨어져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고, 갑작스럽게 비를 맞아도 이제 비를 툭툭 털어내면은 그만이기 때문에 이 트렌치 코트가 굉장히 실용성도 좋고 뭔가 패션으로도 좋은, 네, 그런 굉장히 좋은 옷입니다. 그럼 또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저희 야암상가 시장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야암상가 시장 검색해서 다운받으시면 거기다 신청곡 올릴 수 있잖아요. 오늘은 신청곡이 많습니다. 네. 이거 진짜 오늘은 이상한 뭐 이렇게 느낌이 이상한데, 네, 갑자기 뭐 이렇게 네, 많이 주셨지? 네. 그럼 이 신청곡을 듣고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미님께서 작성자가 미예요. 미. 네, 미님께서 또다시 사랑 임창정의 이제 임창정 씨 노래를 들려달라고 이게 올리셨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지금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님께서 또 이제 오늘 같은 날 듣고 싶다고 오늘 그댈 사랑합니다 틀어달라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 노래 두 곡 신청곡인 오늘 그댈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랑 듣고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야함상가 시장 어플로 신청해주신 신청곡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임창정의 또다시 사랑, JK 김동욱의 오늘 그대를 사랑합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일부 우수다 가을철 옷 관리에 대해서 지금 잡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또 그 단풍놀이 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요즘 그 며칠 동안 이제 비가 좀 와가지고 여기 못 가셨을 것 같은데 저번 주나 아니면 뭐 저번 그 비 안 올 때 이제 단풍 보러 이제 많이들 가셨던 것 같습니다. 울긋불긋 단풍 옷으로 갈아입은 산에 가기 위해서는 절대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등산화인데 여러 가지 등산 용품이 많지만 등산할 때 가장 필수품으로 꼽히는 거는 당연히 등산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산은 일반 도로와 달리 노면이 고르지 않고 불규칙해 가지고 이게 험한 길이 많아 가지고 평소에 신는 신발을 신고 등산할 경우에는 다리나 아니면 관절이 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나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우리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운동화라고 하더라도 이게 운동화가 산에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네. 물론 산에 이제 좀 산에 좀 이게 좀 괜찮게 갈 만한 그런 운동화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운동화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이제 등산화는 등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거의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고 해도 이제 무방한데 등산화는 산에 오를 때는 물론 체중이 앞으로 쏠리는 하산할 때도 발과 발목을 잘 잡아줘서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고 충격도 최대치로 흡수해 주게 되는데 또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서 등산화의 밑창은 이제 흙먼지나 아니면 빗물에도 이게 약간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등산화를 구입할 때는 평소 신는 운동화보다는 한 치수 크게 고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너무 딱 맞는 등산화는 발이 퉁퉁 부어가지고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하산할 때 그런 몸무게가 앞으로 쏠리면서 발가락에 무리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평지를 걷는 가벼운 산행에는 발목을 덮지 않은 로우 커트 그리고 등산 초보자나 1박 이상의 산행에는 복숭아뼈를 덮는 미드 커트 이상을 골라야 이제 발을 좀 안전하게 보호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한 치수 좀 더 큰 거를 사는 게 낫구나. 전 등산화를 오히려 그 딱 발에 딱 맞는 거를 사야 되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네요. 한 치수 큰 거를 사가지고 신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구나. 신기하네. 뭐 등산, 여행, 캠핑, 낚시 등 야외 활동 시에는 움직임과 땀 배출이 많아서 기능성 의류의 필요성이 아주 높은데 방수, 방풍, 투습, 내구성 등을 갖춘 아웃도어 의류 소재의 최고봉은 단연 고어텍스입니다. 고어텍스는 안감과 겉감 사이에 사용되는 멤브레인이라는 소재가 핵심인데 이 소재에 뚫린 80억 개 이상의 구멍은 물 입자보다도 작아가지고 물방울을 이제 물방울 같이 이제 빗물 같은 거를 이제 차단할 수 있는 방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증기 입자보다는 커가지고 몸에서 나는 땀은 이제 배출하게 되는 그런 걸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효율성이 좋다고 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고어텍스 외에도 기능성을 갖춘 아웃도어 의류 소재로는 유럽 정통 아웃도어 브랜드에 채택하는 이제 심파텍스, 뭐 라미네이팅 코팅으로 방수성을 높인 일본의 엔트란트가 있는데 이 밖에도 편안한 착용감에 탄력적인 활동성을 제공하는 라이크라 그리고 나일론의 강도와 면의 부드러움을 갖춘 서플렉스 땀을 최대한 빨리 흡수해서 말리는 기능이 탁월한 이제 쿨맥스 등이 대표적인 아웃도어 의류 소재이라고 합니다. 되게 은근히 이게 종류가 많군요. 네, 사실 저는 그 등산을 갈 때 뭐 등산화나 이런 걸 신지 않고 그냥 운동화 신고 가가지고 이런 건 잘 모르는데 신기하네요 이게. 네. 그래 뭐 이게 되게 많네. 네. 그럼 이쯤에서 또 신청곡도 듣고 오겠습니다. 네. 또 그 저희 야암상가 시장 그 보이는 라디오 어플에 또 올리셨는데 장님께서 다 한 글자 이게 같은 분이 세 곡을 연달아 올리셨나 보네요. 네. 방금 안 그래도 사실 이 세 곡 올리신 분이 방금 저희 보이는 라디오 한번 들렸다 가셨어요. 네, 하여튼 이 장님께서
날씨에 즈음해가지고 비와 당신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NFCOM, NF컴인가요? 네, 하여튼 이분께서 꿀꿀한 마음 깨워달라고 브라보 신청하셨는데 이게 브라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맞죠? 네, 맞겠죠? 이게 브라보가 들어가는 노래가 거의 없으니까 이게 맞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청곡 어딨냐? 네,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듣고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신청곡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두 곡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일부 우수다 가을철 옷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한번 관리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옷을 잘 관리해서 오래 입도록 입는 것도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뜻하지 않게 일어난 세탁 사고 대처법과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관리법만 익혀둬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그 가죽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 껍질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갈색이나 검정색 가죽 제품의 원피를 무드질할 때 탄닌 성분을 이용하게 되는데 바나나 껍질 안쪽에 매끈한 부분이 바로 이 탄닌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으로 가죽 제품을 닦으면은 무드질할 때와 비슷한 작용을 해가지고 세탁 효과를 줄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가죽 자켓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그 바나나 드신 다음에 그 바나나 그 안쪽 그 껍질 안쪽에 그 약간 민들민들한 거 그걸로 이제 살짝 이렇게 막 문질러 주면은 이게 좀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요거 이제 좋은데 이거. 네. 대신 그거 좀 한 다음에 뭐 냄새 난다고 해가지고 막 뭐 뭐야 걸레 같은 걸 이렇게 닦으면 안 돼요. 그 가죽 망가집니다. 네. 헤어린스로 줄어든 스웨터도 늘릴 수가 있어요. 모직물 니트 의류를 잘못 빨아서 줄어들었다면 미지근한 물에다가 헤어린스나 아니면 트리트먼트를 풀고 줄어든 스웨터를 담가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 10분 정도 담가놨다가 세탁망에 넣고 이제 탈수한 뒤에 모양을 잡아가면서 다리미로 이제 눌러주게 되면은 원 상태에 가깝게 이게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약간 저같이 이렇게 막 이게 복잡한 거 싫어하고 이런 거 귀찮은 거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좀 힘들겠네. 이게 다리미로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게 좀 해야 되니까 좀 많이 귀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천연 섬유유연제 흔히 저거 뭐지 페브리즈라고 하는 거 있죠. 약간 그런 것처럼 섬유유연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섬유유연제는 섬유를 이제 부드럽게 하고 이제 정전기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입을 때마다 옷에서 향기가 나도록 이제 널리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세탁과 마지막 과정에서 사용되는 만큼 의류에 남은 잔여물이 이제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해야 되는데 이럴 때 섬유유연제를 직접 만들어 쓰면은 한결 마음이 놓게 되겠죠. 네. 초간단 천연 섬유유연제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잘 기억해 줬다가 한번 만들어서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베이킹 소다랑 물이랑 구연산이랑 식초, 레몬즙만 있으면 끝납니다. 네. 준비된 물에다가 베이킹 소다를 넣고 저어주면서 이렇게 막 녹입니다. 베이킹 소다가 이제 다 녹을 때까지 이렇게 쭉 저어주다가 그다음 구연산을 넣어요. 구연산을 넣고 또 저어줍니다. 네, 이렇게 막 뱅글뱅글 저었다가 식초와 레몬즙을 넣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어줘요. 그러면은 천연 섬유유연제가 완성됩니다. 네, 이거를 이제 그냥 흔히 말하는 페브리즈 있죠?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이게 뿌려도 되고 아니면은 세탁 마지막 때 이걸 넣어도 참 냄새가 딱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향기롭고 좋습니다. 네, 부드럽게 하고 이거 한번 기억하셨다가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수다. 네, 우정호의 수다. 네, 한번 여기서 마치고 오늘의 추천 메뉴 한번 들어가는데 오늘의 추천 메뉴 들어가기 전에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비의 또 듣고 오늘의 추천 메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아이고. 네. 네, 마이비의 또 듣고 왔습니다. 네, 방금 전에 우수다, 네, 우정호의 수다, 가을철 옷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오늘의 추천 메뉴, 네,
한번 음식에 대해서 슬쩍 얘기해보는, 네, 먹을 만한 게 뭐가 있나 하고 한번 슬쩍 이야기해보는 오늘 추천 메뉴입니다. 오늘 추천 메뉴에서는 약간 그 요즘에 좀 그 환절기다 보니까 감기나 아니면 몸살 걸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음식을 이제 먹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죽을 준비했습니다. 죽 중에서도 전복죽을 제가 준비했어요. 네, 네. 지금 제 여자친구가 지금 좀 몸살이 걸려가지고 지금 밥을 못 먹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죽을 지금 먹고 있는데, 네, 그거랑 맞춰가지고 제가 전복죽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일단 전복죽은 전복을 얇게 저며서 이제 불린 쌀과 함께 이제 순 별미죽으로 이제 내장을 함께 넣으면 이제 은은한 녹두빛이 나면서 특이한 뭔가 약간 특이한 뭔가 전복의 그 향이 있죠, 냄새가. 네, 냄새랑 약간 쌉쌀한 그런 맛이 납니다. 전복은 옛부터 임금님께 올렸던 그 진상품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맛이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전복은 진짜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네. 그리고 이게 전복이 또 각종 그 효능이 엄청 뛰어나잖아요. 네. 전복 먹고 싶다. 갑자기. 네. 그 전복 그 뭐야 저거 무쳐가지고 딱 먹어도 맛있는데. 네. 갑자기 전복죽 얘기하다가 이상한 얘기 이상한 얘기까지 하네. 그러면은 이제 한번 다시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 전복은 일단 8월에서 10월 한 요 정도 8월에서 한 10월 정도에 그 잡히는 게 가장 맛있다고 하네요. 네. 그럼 전복죽 만드는 방법을 쫙 보면은 일단 당연히 전복이 있어야겠죠. 네. 전복 그리고 이제 맵쌀, 그리고 참기름, 물, 뭐 청장 또는 이제 소금 정도 이렇게 있으면은 전복죽 만들 준비가 끝납니다. 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맵쌀을 씻어 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이상 물에 불려요. 네. 그런 다음에 체에 받쳐서 물기를 제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복은 솔로 이제 깨끗이 씻은 다음에 껍질이 얇은 쪽에 숟가락을 넣어서 살을 쫙 떼는 다음에 얇게 저며서 썹니다. 네.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안 썰고 그냥 통째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뭐 자기 뭐 취향이니까, 네, 먹고 싶은 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내장은 따로 떼어내야 하는데 뭐 가끔 이제 내장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역시 취향이니까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꺼운 냄비에다가 참기름을 쫙 두르고 얇게 저며 썬 전복을 이제 넣고 이제 볶다가 불린 쌀을 넣고 쌀알이 투명해지도록 이제 볶은 다음에 물을 한 반쯤 정도 붓고 센 불에서 이제 팔팔팔 끓여요. 한번 끓어오르면은 불을 약하게 하고 이제 나무 주걱 같은 걸로 이제 슥슥 이게 저으면서 나머지 물을 붓고 잘 어우러질 때까지 서서히 끓이게 되는데 내장은 마지막에 터트려서 넣어야 됩니다. 네, 내장은 마지막에 넣어야 돼요. 미리 넣으면 이게 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내장은 좀 마지막에 넣어야 됩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에 넣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막 젓다 보면은 이게 전복죽이 완성이 되는데 여기다가 죽에 뭐 청장이나 아니면은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네,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이니까 이제 자기 입맛대로 하면 되는데 또 이게 소금 그 약간 짜게 드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네, 이게 막 이렇게 짜게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이게 짜게 드시면은 이게 좀 몸이 좀 좋아지려고 이게 그 몸이 지금 아프니까 좀 좋아지려고 먹는 건데 소금 이런 거 많이 넣으면은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약간 싱겁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싱겁게 드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호에 따라서 뭐 김이라든지 뭐 참깨, 뭐 달걀 노르자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곁들여 드시는 분들인데 이거는 역시 뭐 드시고 싶은 대로 넣어서 드셔도 됩니다. 네. 그 가끔 가다가 이제 여기다가 야채를 이게 파 같은 거 있죠? 이게 파나 이런 걸 잘라가지고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먹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어떤 맛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전복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네, 네, 전복 같은 경우는 이제 조개류 중에서 가장 귀하고 이제 비싸죠. 네, 비싼 값을 합니다. 이게 단백질이 많고 지방질이 적어서 체내 흡수율이 높아서
뭐 임산부, 노인, 뭐 어린아이, 뭐 환자 할 것 없이 그냥 누가 먹어도 좋아요 이건.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전복 먹고 싶다. 네, 그 진짜 우리나라의 그 보양식품으로 굉장히 널리 알려진 이 전복은 한방에서 석결명, 뭐 천리광으로 불리면서 간과 콩팥의 기운을 붙을 뿐만 아니라 이름대로 눈을 밝히는 효능이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복 많이 먹으면 안경 벗을 수 있는 건가? 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진 않겠죠? 네, 하여튼 어, 전복죽, 네, 혹시 뭐 감기 걸리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 뭐 몸살 뭐 이런 걸로 이제 일반 밥을 이제 좀 못 드시는 먹기 힘드신 분들은 오늘 뭐 전복죽이라든지 아니면 뭐 야채죽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거 좀 하셔가지고 좀 기운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이런저런 주절주절 얘기하다 보니까 또 1부가 끝날 시간이 됐어요.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여행을 떠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여행을 떠나요에서는 대구 진골목으로 갑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여행을 떠나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냐? 노사연의 바램, 그리고 조은성의 곰배령, 강진의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베이로의 오뚜기 인생, 김선미의 님마중, 그리고 성희의 사랑도둑, 그리고 조항조의 사랑이 밥이더냐, 그리고 나훈아의 짜다라 잘난 것도 없는 님이시여까지 총 8곡 듣는데, 이 나훈아의 짜다라 잘난 것도 없는 님이시여가 이게 약간 저작권이 지금 이게 잘 안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가지고 이게 그 제가 틀다가 어느 날 안 틀 때가 있습니다. 그건 그냥 저작권 때문에 못 트는 걸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노사연의 바램부터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네, 2부가 시작했습니다. 네, 1부에서 2부 넘어갈 때 여기 노래상 가래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노사연의 바램, 조은성의 곰배령, 강진의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베이로의 오뚜기 인생, 김선미의 님마중, 성희의 사랑도둑, 조항조의 사랑이 밥이더냐, 나훈아의 짜다라 잘난 것도 없는 님이시여까지 총 8곡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 2부에는 여행을 떠나요. 네, 우리나라에 뭐 가볼 만한 곳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구 진골목으로 갑니다. 네. 현대식 고층 빌딩으로 가득한 도시, 그 대구 도심에 옛날 골목길 풍경이 남아 있는데 바로 진골목입니다. 근대 대구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곳인데, 좁은 길을 따라 걷다 보면은 100년의 대구 역사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그 잘 돼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반월당 내거리 주변은 대구에서 가장 번화한 곳입니다. 대형 쇼핑센터를 비롯한 고층 빌드를 질비하고 백화점을 비롯해서 각종 상가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데, 진골목은 거대한 마천루 사이를 시냇물처럼 흐르는 곳입니다. 한일극장 내거리 쪽으로 걷다 보면은 중앙시네마 옆 조그만 골목을 들어가면 이제 만날 수가 있는데, 골목 초입은 동성로의 번잡한 분위기와는 딴판입니다. 마치 시골 읍내 골목에 들어선 듯한 그런 느낌을 들게 되는데, 바닥에서는 이제 보도블록이 깔려 있고 시멘트 담장은 이제 칠이 벗겨져 있습니다. 붉은 녹이 쓴 이제 자전거가 벽에 기대어 있고, 양산을 쓴 노인들이 느린 걸음으로 골목을 지나다니는데, 도심의 소음도 진골목에서는 한풀 꺾이게 됩니다. 진골목은 긴 골목이라는 뜻인데, 이제 경상도에서는 길다, 뭐 질다라는 이제 발음하는데, 이 때문에 이제 긴 골목이 진골목으로 이제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진골목은 좀 짧아요. 한 100m 정도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골목이 지닌 내력은 굉장히 깊어요. 한 100년을 훌쩍 넘어서게 되는데, 1905년 대구 읍성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는데, 진골목은 근대 초기 달성서씨 부자들이 사는 동네로 유명합니다. 대구 이제 최고의 부자였던 서병국을 비롯해서 그의 형제들이 모여 살았는데, 코롱 창업자인 이원만, 그리고 정치인 신도환, 그리고 뭐 금복주 창업자인 김홍식도 이 진골목에 살았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들이 살던 대저택에는 식당이 들어섰는데, 진골목의 종로 숯불갈비, 뭐 진골목 식당, 뭐 보리밥 식당 건물의 주인은 서병국이고,
정소학과 건물의 주인은 서병국의 반계 형제인 서병기의 저택이라고 합니다. 그런 까닭인지 모르겠는데 골목 양옆으로 세워진 붉은 벽돌담이 이제 풍기는 그런 분위기가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어딘가 뭔가 위험이 좀 서려 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구불구불한 진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은 정소학과 의원이라는 간판을 단 이제 2층쯤을 만날 수가 있는데 현존하는 가장 대구에서 오래된 양옥 건물입니다. 담벼락 위로 우뚝 솟아오른 소나무가 당시의 영화를 말해주는 듯한데 정소학과 의원 외에도 이제 그 진골목 곳곳에 들어가면은 이제 식당과 다방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은뜸은 단연 미도다방입니다. 오래된 골목이라면 의뢰 우르란 그런 내력의 다방 하나쯤은 있기 마련인데 진골목에는 미도다방이 있습니다. 미도다방은 1982년 문을 연 뒤에 대구, 경북 지역의 정치인과 유림, 문인 사이에서도 약간 명소 같은 그런 곳이 됐는데 미도다방 문을 열고 들어서기 전에 시 한 수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도다방의 단골이었던 전상열 시인이 타계 직전 발표한 미도다방이라는 시입니다. 종로 2가 미도다방에 가면 정인숙 여사가 햇살을 쓸어 모은다. 햇살은 햇살끼리 모여 앉아 도란도란 무슨 얘기를 나눈다. 꽃 시절 나비 이야기도 하고 장마철에 꺾인 상처 이야기도 하고 익어가는 가을 열매 이야기도 하고 가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도 추억은 가슴에 훈장을 달아준다. 종로 2가 진골목 미도다방에 가면 가슴에 훈장을 단 노인들이 저마다 보따리를 풀어놓고 차 한 잔 값의 추억을 판다. 가끔 정여사도 끼어들지만 그들은 그들끼리 주고받으면서 한 시대의 시간벌이를 하고 있다. 네. 전상열 시인이 이제 사계 직전에 이제 발표한 이 미도다방이라는 시인데 여기를 되게 딱 잘 하는 것 같네요. 낡은 나무문은 삐걱 소리를 내면서 열리는데 다방은 그야말로 옛날식입니다. 갈색 소파와 나무 탁자가 놓여 있고 한켠에서는 이제 선풍기가 돌아가고 백발의 노인들이 다방 안에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앉아서 이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하얀 소복을 곱게 차려입은 이제 여성 한 분이 앉아 있습니다. 바로 이 미도다방의 주인인 이제 정인숙 여사인데 여기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앉았던 자리고 여기가 박준규 전 국회의장이 앉아서 차를 마시던 자리고 이렇게 그렇다면서 이제 미도다방은 유학자들이 많이 들어서 양반다방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이곳 저곳 다 되게 유명한 분들이 왔던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미도다방은 하루 평균 한 400명 정도가 찾게 되는데 그 중에 200명이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는 단골이라고 해요. 미도다방에서 약차 한 잔을 주문해서 마시면은 이제 한약 맛이 나는데 쓰면서도 약간 달콤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네. 약간 이 진골목의 여기가 되게 그 역사와 전통이 이제 살아 숨쉬는 그런 곳이네요. 네.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야암상가시장 어플로 또 신청곡이 또 들어왔어요. 네. 아까 그 분이 또 올리셨네요. 복님. 네, 복님께서 어머니 생각나신다고 내 어머니 정정우의 내 어머니 이제 신청하셨는데 이 신청곡 노래 듣고 이 대구 진골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신청곡 정정우의 내 어머니와 함께 에일리의 너나 잘해까지 두 곡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곡과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정정우의 내 어머니 그리고 에일리의 너나 잘해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여행을 떠나요 대구 진골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진골목의 마지막은 대구 화교협회와 화교소학교인데 대구의 화교가 정착한 때는 이제 1905년, 대구 화교협회는 1929년에 지어진 서양식 붉은 벽돌 건물인데 단단한 모양새와 인상적인 그런 모습이 좀 보기 좋습니다. 화교협회 옆에는 화교소학교가 있는데 중국식 그림과 장식 등으로 꾸며져 있는 것이 이채롭습니다. 진골목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대구의 근대 골목 여행은 이제 계속되게 됩니다. 화교협회를 나오면 길은 대구 제일교회와 계산성당 그리고 동산선교사 저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대구 제일교회는 대구의 기독교 건물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긴 건물이라고 해요.
건물을 가득 덮은 담쟁이 덩굴이 굉장히 아름답게 되는데 멀지 않은 곳에 계산성당이 있습니다. 프랑스 선교사가 설계한 계산성당은 서울, 평양에 이은 세 번째 고딕 양식의 성당이라고 합니다. 서울 명동성당을 지었던 중국인들이 내려와서 1902년에 지었다고 하는데 스탠드 글라스의 그 서상돈, 김종학, 정규옥 등 초기 대구 천주교 신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시인 이상화가 이 성당에서 영감을 얻어서 나의 침실로를 지었다고 하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와 결혼한 곳도 이곳 계산성당이라고 합니다. 성당 맞은편으로 대구제일교회가 보이는데 대구 그 교회 뒤편 동산으로 올라간 길은 3.1운동길 1919년 천여 명의 학생들이 이 길을 통해서 서문시장으로 나가서 이제 독립만세를 외쳤던 그 길이 나옵니다. 일명 90계단 길로 불리게 되는데 계단 끝에는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예쁜 집이 세 채 서 있습니다. 1900년 초 미국 선교자들의 그 사택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대구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쓰이고 이렇게 있는데 배경이 워낙 예뻐가지고 웨딩 사진 촬영지로도 인기가 높아서 이곳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은 이제 이곳에서 많이 그 웨딩 사진을 찍는다고 해요. 진골목 반대편에는 연매시장 골목이 있습니다. 대구 서민들의 그런 정서를 흠뻑 느낄 수 있는 골목인데 진골목 가기 전에 이제 반월당역 그 14번 출구로 나오게 되면 됩니다. 옛날 재래시장 풍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 사람 2명이 겨우 지나갈 만한 통로를 사이에 두고 떡집과 수육집 그리고 건어물집 이렇게 뭐 잡화점 뭐 이유식 가게가 늘어서 있습니다. 연매시장의 연매는 염가 판매를 줄임말이에요. 네, 그만큼 저렴하다는 뜻이죠. 가수 현미도 한국전쟁 때 피난 왔을 당시 이곳에서 떡 장사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래요? 오, 신기하네. 네. 뭐 잣, 호두, 뭐 멸치, 뭐 북어포 등 갖가지 건어물도 팔고 뭐 다양한 이제 물건들도 팔아가지고 이곳 진골목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이곳 그 연매시장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뭐 구경도 많이 하고 이제 많이 그 구경 뭐야 좋은 추억도 많이 쌓는다고 합니다. 네. 언제 시간 되면은 이 대구 진골목에 한번 가가지고 이 약간 뭐라 그러지? 약간 그 현대식 그 고층 빌딩 중에서도 약간 뭔가 옛날 골목길을 좀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이 대구 진골목을 한번 가셔가지고 느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얼마 다음 달 정도에 한번 대구라는 데 한번 가가지고 한번 구경해 볼 생각인데, 네, 한번 네 그렇습니다. 대구 진골목 가볼까 한번, 네 한번 시간이 되고 그러면은 한번 대구 진골목도 한번 갔다 와서 한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런저런 뭐 얘기하다가 보니까 뭐 일부에서는 우수다, 가을철 옷관리에 대해서 또 이야기했고, 오늘의 추천 메뉴 이제 전복죽에 대해서 또 이야기했고, 방금까지는 이제 여행을 떠나요. 대구 진골목에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제가 그 요즘도 계속 얘기하지만 요즘 비도 내리고 그래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건강 관리 잘 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게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네, 다치지 않게 건강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이제 관리 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이죠. 네,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야암상가시장 행사가 있습니다. 월간 이벤트 김장대 축제가 열립니다.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축제가 열리게 되는데 그날 오시면은 김치랑 이렇게 김장할 때도 굴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렇게 굴이랑 이렇게 되게 싼 가격에 많이 이제 살 수가 있으니까 가족끼리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김치랑 아니면 뭐 이렇게 김장할 거리 이제 사가지고 가족과 함께 또 김장도 하고 이렇게 되게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오면은 또 선물도 이렇게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뭐 이렇게 룰렛 게임이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사도 합니다. 아니 행사가 아니라 그 공연, 네, 공연도 하니까 가족끼리 함께 오셔가지고 또 즐겁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 그러면 오늘 저는 이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끝 노래로 015B의 그녀에게 전화 오게 하는 방법 들으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현라디오
DJ 우정우였고요. 저는 내일 역시 시민 DJ가 오기 때문에 오후 1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하루 되시고 이따 저녁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Yeah. Come on. Let's go. Yeah. 015 Beats back. 그리고 나 Verbal Jam.